자기가 10개를 숨기면요 1개밖에 못 찾아 먹어요. 찾아 먹지 못했던 그 9개의 도토리에서 싹이 터서 심신상골에도 나무가 자라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건강 길잡이 태초 먹거리 이계호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이제 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봤는데요. 몸과 마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알아가는 그런 유익한 시간이 되고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큰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쉽게 느끼는 감정은 분노가 74%, 감사가 26%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감정은 거의 분노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이제 감사로 바꾸느냐, 아니면 분노 그 상태를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분노 조절을 어떻게 할 것이며, 그럼 어떻게 감사한 생활을 할 것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되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가장 고요해질 때는요, 하나님이 주신 자연과 마주할 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산과 바다나 강이나 둘러가는 이유가 뭘까요? 자연 그 자체에 자기 자신이 한번 들어가서 내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참 행복과 여유라는 것은 돈을 많이 가지면 여유는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꼭 행복이 따라오는 건 아니라는 얘기겠죠. 그죠? 특히 우리나라는 산과 바다와 강과 들도 있지만 사계절이 있다고요. 각각 계절마다 우리한테 주는 의미가 다릅니다. 가을이 되면은 이제 낙엽이 내리겠죠. 그죠? 왜 낙엽이 내리는지 아세요? 나무가 뿌리를 통해서 땅 속에 있는 영양분을 다 빨아올려가지고 봄, 여름 동안에 잎도 만들어내고 열매도 만들어냈죠. 그럼 땅이 점점 영양 성분이 부족해지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가을에 다시 낙엽이 땅으로 떨어져서 영양분을 다시 땅으로 돌려주는 방법이거든요. 마음의 여유를 느낀다는 것이 바로 이 자연 상태에 있는 모든 이런 원리들, 기본을 이해하면서 내 자신이 거기에 몰두가 되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자아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은 바로 자연과 직접 접촉했을 때. 나는 뭐 바빠서 못 간다. 그럼 어떻게 해요? 길가에 피어있는 이런 분을 잡초 하나라도 보시고 그 잡초 하나를 이렇게 한번 손가락으로 이렇게 한번 그 꽃잎 내지는 꽃을 한번 헤쳐보세요. 길가에 피어있는 이런 분을 잡초 한 송이를 보고서 마음의 여유를 느낄 때 여러분들의 기본이 회복되어 간다는 증거거든요. 길가에 잡초라도 한번 구경해 보시는 그런 여유를 가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소나무와 참나무가 제일 많아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소나무는 말이죠, 저희들 어릴 때 열심히 식목일 날 심었어요. 또 저희들이 초등학교 정도 될 때는 이 젓가락을 들고요, 소나무에 붙는 송충이를 잡으러 참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짧은 시기에 이 산이 녹화된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참나무는 아무도 심지 않았는데 산에 소나무 다음으로 많은 나무입니다. 참나무가 뭡니까? 숯 만드는 나무, 또는 표고버섯 키우는 나무, 또는 도토리가 열리는 나무. 그래서 참 재밌게도요, 그 해에 논밭에 흉년이 들게 되면요, 새나 동물들이 많이 굶어 죽을까 싶어서 도토리 나무가 스스로 열매가 많이 열려요. 그 해에 풍년이 되게 되면요, 도토리 나무의 열매가 작게 열려요. 벼 이삭에서는 냄새를 맡고서 올해가 풍년인지 흉년인지를 압니다. 식물과 식물끼리는요, 냄새로 서로 대화를 합니다. 가을에 이제 도토리가 열렸죠. 다람쥐들이 자기네 겨울에 먹으려고 도토리를 땁니다. 이 다람쥐가 욕심이 많아요. 그 도토리를 따가지고 양손에 쥐고 옮기면 2개밖에 못 가지고 가죠. 어디다 넣어서 옮기는지 아세요? 양쪽 볼때기에 말이죠. 완전 풍선껌 하듯이 보통 한 10개 정도를 넣어갑니다. 넣어가고서는 자기만 아는 장소에 가서 몰래 숨겨놓죠. 다람쥐가요, 머리가 나쁩니다.
자기가 10개를 숨기면요 1개밖에 못 찾아 먹어요. 찾아 먹지 못했던 그 9개의 도토리에서 싹이 터서 나무가 생기는 바람에 전 세계적으로 아무도 심지 않는 참나무, 상수리나무, 도토리나무가 이렇게 심신상골에도 나무가 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꼴찌가 존재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다람쥐가 인류대 다람쥐예요. 머리가 너무 좋습니다. 그럼 자기가 10개 숨겼으면 10개 다 찾아 먹었어요. 그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요. 옆에 다람쥐가 숨기는 그 곁눈질을 싹 봐놨다가 말이죠. 혼자서 20개, 30개를 다 찾아 먹으면요. 전 세계에 산에 나무가 한 그릇 없습니다. 산에 나무가 있고 산에 푸르는 이유가 뭐라고요? 꼴찌 다람쥐가 있기 때문에 산이 산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요. 꼴찌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꼴찌로 꼴찌하게 살면 되는데 꼴찌가 최고가 되려고 무리하면서 살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더 재밌는 것은요. 아까 이제 9개를 못 찾아 먹었다고 그랬죠. 못 찾아 먹었던 9개의 도토리에서 싹이 틀려면은요. 반드시 그 도토리가 흙하고 붙어 있어야 돼요. 만약에 꼴찌 다람쥐가요. 게을러 빠져가지고 도토리 숨길 때 그냥 대충 그냥 낙엽 사이에 그냥 막 꽂아놨다. 그러면은 못 찾아먹었던 9개의 도토리는 다 썩어버려요. 그래서 이 꼴찌 다람쥐가 도토리를 숨길 때 보면요. 짧은 앞발을 가지고 열심히 낙엽을 한 장 한 장 드러내고 땅을 열심히 파서 그 도토리를 저 땅속까지 꾹꾹 집어넣는 최선을 다합니다. 꼴찌한테 필요한 건요. 최고가 아니에요. 최선이에요. 중간한테 필요한 것도 최고가 아닙니다. 최선입니다. 최고한테 필요한 것도 최고가 아니고 뭐예요? 최선이에요. 여러분 주위에 꼴찌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진짜 열심히 최선을 한다. 이제 그 결과에 관계없이 그 사람을 칭찬해 주셔야 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꼴찌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 세상이 인간다운 세상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인간의 세상에서 최고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옥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기의 재능대로 최선을 다했을 때 바로 진짜 인간다운 세상이다.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을 얘기할 때요. 결과만 가지고 얘기합니다. 어느 누구도 과정을 가지고 행복을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뭘 자꾸 가지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현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요. 너무 많이 가져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절대적인 빈곤감에서의 불행이 아니라 상대적 빈곤감에서의 불행 때문에 현재 우리가 스스로 불행해지고 있습니다. 내가 집이 30평이 있는데 50평을 가졌으면 좋겠다. 아니 30평 갖고 있는 그 자체만 해도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큰 특혜입니까? 근데 거기에 만족 못하고 50평을 가지는 사람 걸 보고 욕심을 가지는 것이 바로 상대적 빈곤감이거든요. 대전에 카이스트라고 하는 유명한 학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말이죠.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1등을 해야만 들어가요. 학생이 20명 있다 치면요. 1등부터 20등이 있겠죠. 20등이란 글자에 대해서 본인이 만족을 못하고 우울증과 심지어는 극단적 선택을 한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상대적 빈곤감. 여러분 아다시피 우리가 지금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에 얼마나 잘 사는 나라입니까? 그렇잖아요? 유럽에 이제 자유여행을 가보면요. 우리 한국이 얼마나 잘 사는 나라인지 자부심을 느껴요. 왜? 밤에 마음대로 다닐 수 있죠. 소매치기, 그죠? 걱정 안 해도 되죠. 근데 이렇게 좋은 나라에서,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왜 분노의 마음을 갖고 있을까? 상대적 빈곤감에서 오는 그런 어떤 분노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앞으로는 이 분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은 느끼게 되겠지만, 그렇더라도 이게 상대적 빈곤감에 오는 분노라면 우리가 그 분노를 비워야 합니다. 왜냐면요, 분노, 원망, 이 미움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게 되면 항상 긴장된 상태에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비우시고 감사, 희생, 헌신, 봉사라는 것이 채워졌을 때 우리 인체에 놀라운 기적,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면서 우리 인체에
면역력을 비롯해서 모든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노를 여러분 마음속에, 미움을 여러분 마음속에 있으면서 병을 치료할 방법이 없어요. 왜? 몸과 마음은 하나예요. 특히 제가 암 환우분들한테 꼭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는 절대로 인터넷이나 휴대폰에서 암이라는 글자로부터 비워야 돼요. 이제는 암이라는 글자를 찾아보지 않는다. 이래야지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비우는 것이 바로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제 강의를 듣고 어떤 생각의 변화가 생겼습니까? 지금 당장은 힘들고 당장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을 계기로 여러분이 어떤 감정을 느끼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또는 앞으로 살 것인지를 돌아보는 시간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은 시간도 있고 나쁜 시간도 있고 자기가 삶에 굴곡이 있다는 거죠. 좋은 일이 있으려면 그만큼의 고통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고통이 있다면 뭐요? 언젠가는 거기에 해당되는 기쁨이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시면서 자기 자신에게 비우는 연습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